생각을 해봐야 돼. 자, 그러면 우선은 제일 먼저 이 작품은 천상계랑 지상계로 나뉘고 있어. 그래서 여러분 이원론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작품이다. 자, 할미의 정체는 숙향이 위기를 겪을 때 나타나는 누구야 얘들아? 조력자고, 그 다음에 여러분 월궁항아가 선녀님이거든 얘들아. 그 선녀님의 명을 따르는 천상계 인물이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 그래서 조력자 천상계야. 자, 그 다음에 3번 파랑새는 여러분 누가 변신해서 나타난 거였어? 마고알미가 변신해서 숙향이를 도와줘. 이게 기출에 나왔던 내용이야. 그럼 기출에 파랑새가 날아와서 꿈속으로 인도해주는 내용 나오거든요. 그게 마고알미였다는 거예요. 자, 숙향은 할미의 정체를 처음부터 알고 있었던 게 아니죠. 그리고 6문단의 낭부는 이생을 얘기하고 있다. 자, 그 다음에 8문단에서 할미의 말에는 여러분 뭐가 있냐면 운명이 이미 정해져 있어. 그러니까 숙향이는 5번의 위기와 5번의 이 고난을 겪어야만 무조건 여러분 얘가 행복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운명론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9문단의 숙향의 말을 통해 숙향은 여러 번의 위기를 겪었구나. 이거 알 수 있고. 근데 여러분 어렸을 때 부모님을 잃었어. 이거 무슨 모티프라고 해? 기아 모티프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 다음에 부모님과 헤어지거나 부모님이랑 부모님이랑 여러분 이별하는 게 기아 모티프야. 할미는 여러분 운명대로 정해진 대로 숙향이 지내도록 하늘의 명을 어기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이 숙향에게 진실을 알려주지 않아요? 진실 알려줘요. 알려주지만 여러분 그거를 여러분 너 곁에 계속 있어줄 수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건 X가 돼야 돼. 자, 할미가 걔 청sap살이를 놓고 가는 이유는 숙향을 끝까지 조력해주려고 하는 의도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득이야 얘들아. 문득 간 곳 없더라 라고 하는 부분은 갑자기 사라진 거니까 여러분 전기성, 비현실성 이 요소가 잘 들어가는 거고. 자, 22문단에서 숙향이 쓴 글은 여러분 청삽살이가 누구에게 갑자기 가져온 거야? 이세에게 가져와. 근데 이거 되게 멀리 떨어져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청삽살이가 거기 갔다는 건 청삽살도 사실 되게 비현실적이고 전기성을 가지고 있는 대상이라는 거 알 수 있게 해줘. 자, 그 다음에 25문단에서 낭자는 숙향을 의미하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25번째 문단 이생은 남자에 대한 여러분 그리움, 이 상사병 때문에 잠을 지금 못 자고 있는 상황이야. 자, 근데 여러분 이 걔가 여러분 글을 갖다 줬잖아. 이 글은 무슨 기능을 하고 있었냐면 숙향의 과거를 알게 해줘. 그러니까 나는 부모님과 어렸을 때 이별해서 누구를 만났는데 누가 나를 모함하고 뭐 이런 내용들 나와. 자, 그리고 현재 자신을 도와주던 할머니가 사라져서 죽음을 선택하고 있다는 거를 보여주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생이 깜짝 놀라서 다시 삽살이한테 가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숙향의 진짜 아버지는 여러분 태수예요. 김태수예요. 김태수. 자, 그리고 숙향의 친부는 숙향이 자기의 딸이라는 거 알지 못한 상태로 여러분 매질을 하려고 했었던 거예요. 맞아? 맞아요. 여러분 자기 딸인 거 모르고 막 때리려고 해요. 김전이. 자, 그 다음에 숙향의 생애는 어려서 고난을 겪어 도움을 받아 위기를 겪어 도움을 받아. 여러분 이게 계속 나타나다 나중에 해피엔딩이 일어날 거야. 그러면 여러분 무슨 모티브가 들어가냐면 영웅의 일대적 구성이 들어가요. 근데 숙향이는 영웅은 아니거든요. 근데 영웅의 일대적 구성이 딱 하나. 여러분 시련을 스스로 극복하는 거 하나 빼고는 그게 없고 다 여러분 조력자의 도움을 받아서 여러분 자 부모님의 고귀한 혈통이야. 그리고 여러분 얘 어려서부터 비범하게 예쁘고 이다 똑똑하게 잘 자라. 여러분 하늘에서 선녀님이 내려서 얘를 받아줘요. 얘 목욕도 시켜줘요. 그런 것들을 보면 여러분 비현실적으로 태어나죠. 그리고 여러분 위기 겪고 조력, 위기 겪고 조력 이게 반복된다. 총 5번. 근데 여러분 왜 모의고사에 지금 최근 벌써 2번이 나온지 알겠어 얘들아? 어느 부분에서 얘들아 계속 출제를 하고 있는 거야? 왜? 요거야. 여러분 위기 극복이라는 건 갈등이 계속 반복된다는 뜻이거든. 그래서 얘는 갈등을 계속 제시할 수 있다라고 하는 특징들 때문에 그래서 이 작품이 계속 모의고사에서 출제가 되고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속편서는 여러분 다른 부분이 또 나올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 전체적으로 걸 다시 한번 정리해주면 될 것 같아. 이거는 여러분 우리 고전 3문 들어가서 얘기할 거야. 자, 그러면 여러분 어디를 보냐면 여러분 우리 그 방울소리 아까 답 없었잖아요. 여러분 방울소리 한번 보세요. 얼른 답을 한번 불러줄게. 자, 여러분 방울소리 X, O, X, X, O. 여러분 현대시 방울소리야. 현대시 방울소리. 자,
자, 그 다음에 O, X, O, X, O예요. 이런 맞는지 확인하고 채점하고. 그러면 안 푼 사람들은 다 따로 쓴 다음에 나중에 다시 풀어. 자, 이렇게야. 그러면 우리 오늘은 고전 시간을 해볼까요? 내가 고전 시간 조금씩 마무리를 해볼게요. 자, 그럼 98쪽부터 할 거야. 선생님 98쪽 고전 시간. 자, 여러분 우리 저번에 여러분 무슨 작품을 한번 봤었는 잠룡민정이라고 하는 한시를 봤었거든.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 한시인데 이규보라고 하는 사람을 여러분이 좀 알고 있으면 작품을 해석하기 조금 수월할 것 같아. 자, 여러분 이규보 우리 언제 했었냐면 여러분 작년 여러분 3월 모의고사 때 여러분 고2 모의고사 때 이규보의 지지헌기라고 하는 작품 했던 거 혹시 기억나요? 이런 그 지지헌기 막 얘들아 교록 나오고 막 얘들아 무슨 동물 나와가지고 여기서 멈춰야 될 때 멈춰야 되는데 근데 그 멈춰야 될 때가 뭔지 모르겠어. 그런 내용도 나왔었잖아. 이규보에 대해서 정리를 하는 거야. 그럼 자, 여러분 여기 이규보라고 하는 사람은 고려 여러분 문인인데 무신 정권 당시의 문인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죠? 뻘쭘하네 사람이. 소영아. 또 고전 지금 없는 사람 있을까? 다 있을까? 자, 여러분 이 고려 문인이 여러분 이 사람은 무신정권인데 다른 여러분 문인들은 사실 무신들이 너무 얘들아 득세를 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차라리 나는 이 더러운 세상 안 보겠다 해서 은거하는 삶을 선택을 해. 그래서 여러분이 공방전이라고 하는 작품 이러면 배웠던 임춘이라는 작가는 나 은거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규보는 여러분 뭘 하냐면 나는 관직에 나가서 이 사회를 개혁할 거야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이야. 그러니까 은거하는 삶을 세상 더러워서 은거를 하겠다 이게 아니라 세상이 더럽네? 그럼 이걸 고쳐야지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이야. 그래서 이 사람은 개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러면 이옥설이라는 작품을 쓰는 거야. 이러면 집을 고친다 뭐 이런 내용 나오는 이 수필 있잖아. 근데 사실 이러면 이 개혁이 쉬워 어려워? 개혁 어려워. 왜냐면 무신들이 정권을 잡고 있는 상황에서 여러분 이 문인 힘없는 문인이 개혁을 하는 거 쉽지 않아.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대한 답답함을 느낄 수밖에 없지. 그러면 현실의 세상에 대한 답답함을 느끼고 자 그러면 이 사람은 여러분 세상에 대한 답답함을 그걸 해소를 그래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은거하는 삶을 한번 살아볼까? 내가 그래서 지지연기도 내가 도시에서 살고는 있지만 나는 세속적인 삶 멀리하면서 살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청렴하게 그러면서 은거하면서 살아볼까라고 여러분 이런 소망을 갖고 있어. 근데 여러분 소망은 갖고 있지만 사실은 가진 않아. 여러분 진짜 그곳에서 계속 생활을 하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이런 삶의 모습이 여기 좀 잘 드러나. 그래서 이 작품을 좀 한번 해석을 해보자. 여러분 이규보의 얘들아 한시는요 수능에 나와요. 여러분 한시가 잘 안 나오거든요. 근데 복합관례로 여러분 최근 기출에도 이규보의 한시들은 계속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규보의 부병 이런 작품들은 나와. 그러니까 여러분 이 작가에 대해서는 좀 알고 있어야 돼. 자 그럼 여러분 첫 번째 한번 보자. 안개 같고 구름 같은 내 마음 하늘의 논이라서 여러분 우선 표현법 들어가잖아. 내 마음을 지금 뭐에다 표현을 하고 있니? 하늘. 안개 구름 그러면 이거 지문법을 사용해서 내 마음을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러면 안개하고 구름은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냐면 이러면 안개는 이러면 금방 생겼다가 없어지기도 하고 생겼다가 없어지기도 해요. 근데 이런 구름은 항상 똑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나요? 구름은 다른 모습을 갖고 있죠. 흰 구름이었다가 먹구름이었다가 아예 구름이 없을 때도 있고 구름이 계속 바람이 흩날릴 때도 있고 가만히 정지할 때도 있어.
그러면 이런 구름과 안개는 공통적으로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는 거야? 변해. 가변성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고전 시가에서 자연의 이미지도 있지만 얘네들은 여러분 가변성의 속성도 가지고 있는 거야. 그러면 이 가변성을 갖고 있는 여러분 얘네들을 내 마음에 비유를 했어. 그럼 내 마음이 뭔가 변한다? 뭐 이런 이미지인가? 라고 생각해도 되고 근데 하늘에서 뭐 하고 있대 얘네들 자유롭게? 놀고 있대. 여기 가서 놀기도 하고 저기 가서도 놀기도 하고 얘들 여기 갑자기 사라지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하고 생겨나기도 하면서 계속 놀고 있는 거야. 그리고 자 옥새장 금 자물쇠도 나를 잡아주지를 못한대. 그러면 내 마음을 얘네들은 잡질 못한대. 그러면 잡지 못하고 놀고 있고 쉽게 변한데 이 속성들을 가지고 있으면 그럼 여러분 내 마음 원관념 찾았을 때 어떤 마음을 갖고 있다? 자유로운 마음을 갖고 있다. 그럼 나는 아무도 이런 구속하지 못하는 나의 얘들아 자유로운 마음을 표현을 하고 있는 거다. 내가 뭘 하든 상관없다라는 거야. 그러면 내 마음은 여러분 이렇게 자유로워서 여기 있는 여러분 옥 세 장에 금 자물쇠라는 단어 들어가지? 그러면 자 이러면 옥과 금은 공통적으로 무슨 속성을 갖고 있어? 옥과 금. 비싸요. 진짜 비싸 맞아. 물질적인 가치야 얘들아. 그러면 이런 가치를 우리 무슨 가치라고 얘들아? 세속적 가치라고 하지. 그러면 여러분 첫 번째 여러분 이런 세속적 가치를 나를 잡아두지 못한대. 아까 여러분 화자는 어떤 삶을 사는 걸 소망한다고? 청렴하게 사는 걸 원하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세속적 가치는 자기를 아무리 자기가 세속에 살고 있어도 자기를 여러분 절대 구속시키지 못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근데 자 여러분 세 장과 여러분 지금 자물쇠는 어떤 속성을 또 가지고 있지? 세 장과 자물쇠는 가둬요. 가둬요. 맞아요. 그러면 뭘 가지고 있는 거냐면 내 자유로운 마음을. 그러면 여러분 내 자유롭게 내가 자유롭게 살고 싶은데 여러분 이럴 수도 있지. 학교에서 요즘은 그래도 여러분 뭐 두발 자유라도 있고 이러면 되게 자유롭게 한다고 해도 그래도 학생으로서의 뭐가 있어 얘들아? 규칙 지켜야 되는 제약이 있지. 그러면 여러분 선생님 때는 제약이 더 심했단 말이야. 그러면 치마 무조건 위로 올라가면 안 돼. 무조건 몇 센치. 여러분 밑으로 내려가도 안 돼. 무릎 딱 무릎까지. 여러분 무조건 머리는 처음 입학하면 몽실이 되거든 얘들아. 단발머리 여기 딱 귀밑 3cm. 이게 3cm 다 됐어요. 중학교 때. 여러분 여기 3cm 다 되고 그것도 학교 선생님이 하는 게 아니에요. 선배들이 지랄을 해요. 선배들이 와서 여기 다 이렇게 잡아당겨서 미친놈이야 이렇게 듣는 거 아니야. 아무튼 여러분 이렇게 얘들아 이랬었거든. 제약이 더 심하죠. 이런 제약은 나를 자유롭게 하지 못해요. 그러면 얘는 사회적 제약인 거야. 사회적 제약. 혹은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회적으로 우리를 구속하는 경우들도 있어. 그러면 여러분 사회적 제약이나 사회적 구속이 여러분 내가 자유롭게 살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 마음만은 절대 구속시키지 못한다 이걸 얘기해. 근데 마음이란 표현을 썼다면 여러분 내 몸은 제약을 하더라도 내 마음은 제약하지 못한다. 이걸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지금 선생님이 1행, 2행을 읽었는데 이 부분은 여러분 한시니까 여러분 무슨 시상정의 방식이 들어가 있어야 돼? 한시면 기승전결 무조건 들어가야 돼. 그러면 얘가 이야기가 시작되는 부분이니까 기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나 평소 원결을 본받아서 여러분 원결의 뜻을 봤더니 이 사람은 중국에서 여러분 관직을 멀리하고 이런 부모님과 살려고 전원생활로 내려왔대. 은거하는 삶을 선택한 거잖아. 그러면 이 사람은 평소에 은거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럼 아까 선생님 여기 은거를 소망하고 있다라고 얘기했었지? 자, 한계로 떠나서 여러분 한계가 어디냐면 강원도야. 강원도 한계라는 지명이거든. 실제 지명이 들어가네? 여러분 실제 지명이 들어가면 여러분 어떤 효과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사실성. 그렇지. 그러면 화자는 강원도로 떠나고 싶어. 그럼 이런 강원도 초원이 쫙 펼쳐져 있고 이런 바다도 있죠. 산이 얘들아 이렇게 계속 있죠. 금강산도 내려오고 너무 아름다운 곳이야. 그러면 그곳에 가서 허랑한 서생이어도 보잘것없는 글 읽는 사람이어도 그렇게 불리면서 살고 싶대. 그럼 뭐뭐 하고 싶다라고 하는 건 여러분 화자에 뭘 드러내는 거야? 소망. 그러면 화자는 여러분 어떤 소망을 살고 싶냐면 자기는 자연에 은거하면서 원결처럼 한계에 가서 자연과 함께하는 삶을 살고 싶었다는 거야. 그러면 이 부분은 화자가 바라는 자유롭게 살고 싶은 이 바람을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을 한 거잖아요. 내용이 여러분 더
더 심화돼서 전개가 되네요. 이게 쓴. 근데 여러분 수능은 여기 부분이 기니, 여기 부분이 전이니, 이 부분이 별일까? 뭐 이런 문제를 내 얘들아. 이걸 내지는 않아. 근데 여러분 수능에서 기승전결 문제 낼 때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기승전결을 문제를 낼까요? 수능에서 모의고사에서 이런 문제를 내고 싶어. 기승전결이나 이러면 이 작품들이 어떤 구성을 가지고 있는지 문제를 내고 싶어. 그럼 이 작품에 무슨 표현법이 있었다, 기승전결이 있었다, 이걸 우리가 다 암기하지 않아도 문제 풀 수 있게 만들어줘. 어떻게 해줄까 얘들아? A, B, C, D 이렇게 묶는 문제를 내줘. 아니면 표를 제시해줘. 몇 행부터 몇 행까지는 묶어서 이런 내용이 있고 몇 행부터 몇 행까지는 이런 내용이 있어. 이렇게 묶어서 표로 제시해주는 문제들이 있어요. 그런 문제들은 대부분 시상 전개 방식을 여러분이 따로 찾지 않게 이러면 굳이 이 내용을 달달달 암기하지 않아도 풀 수 있게끔 제시를 해주는 거야. 그러면 수능은 여러분 한시는 대부분 이런 방식으로 문제를 내거든. A, B, C, D.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기승전결을 암기하기보다는 여기서 내용이 어떻게 묶이는지 위주로만 여러분이 기억을 해주면 될 것 같아. 알겠지? 한시는. 자, 그 다음에 이제 전을 가볼게. 한계산. 여러분 이 강원도 한계 지역에 절이 하나 있는데요. 이 한계에 있는 절이거든요. 이 절의 스님을 우연히 여기서 만난 거야. 그럼 여기서는 여러분 한계에서 한계가 아닌 곳에서, 한계가 아닌 곳에서 만나. 그곳에 만나서 즐거워서 눈썹을 펴고 함께 웃는구나. 근데 왜 눈썹을 펴냐면 여러분 우리 인상 찡그려봐 얘들아. 그러면 여기 미간이 어떻게 돼? 여기 이렇게 된단 말이야. 아주 보톡스 맞아야 된다. 자 여러분 많이 찝히면 안 돼. 자 여러분 찝혀야 돼. 자 이러면 여기 이렇게 인상 찌푸리면 팔을 이렇게 찌푸려진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여기를 피고 있다라는 건 깔깔대면서 웃는 거예요. 너무 기쁘면 웃으니까 여기가 쫙 펴지는 거죠. 그러면 화자는 인상 찌푸리는 일이 없대. 누굴 만나니까? 스님을 만나니까 너무 즐겁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을 해주는 거야. 이 즐거움을 표현을 해주고. 자, 남은 술 한 잔이야 참선에 방해가 될까? 그러면 자,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의문용을 제시를 한 거야. 그러면 여러분 이거는 서리법을 하고 봐도 되거든? 자, 뭘 하냐면 여러분 이제 술이 한 잔 딱 남은 거예요. 그럼 이 남은 술이 참선이 뭐야? 일단 참선. 스님들이 수양을 쌓기 위해서 기도를 하는 걸 참선이라고 해. 그러면 여러분 스님이 참선하는데 기도 올리는데 방해가 될까? 이 술 한 잔이 얘들아 방해가 될까? 라고 질문을 한 거거든? 그럼 방해가 된다는 거야?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술이 너무 즐겁게 마시고 있다는 거예요. 스님도 나도. 그러면 여러분 이 술은요 우리 얘들아 원래 고전시가에서 두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심을 고조하고 아니다 근심을 얘들아 고조시키거나 아니면 흥취를 미안해 근심을 해소하거나 아니면 여러분 내 얘들아 흥취를 고조시키거나 여기서 뭘로 쓰고 있는 거야? 흥취를 고조해. 내가 너무 즐거운 걸 술로 더 즐겁게 만드는 거야. 그래서 얘는 흥취를 더 고조를 시키고 있다. 이렇게 정리해주면 되지. 자, 여러분 선생님 위로 올릴게. 그 말솜씨 시원한 바람 같아서 더욱 좋구나. 그러면 여러분 그 스님은 어떤 여러분 이 말솜씨를 가지고 있는 분일까요? 시원한 바람에 비유했잖아요. 되게 유쾌하고 되게 통쾌한 그런 여러분 시원시원한 이런 말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여기는 여러분 직유법을 사용을 하고 있고, 근데 이거는 여러분 스님의 얘들아 훌륭한 말솜씨잖아. 그러면 그 말솜씨를 사실 화자는 뭐 하는 태도를 갖고 있는 걸까? 예찬해. 맞아. 그러면 여러분 얘는 태도가 예찬인데, 근데 여러분 여기 선생님이 태도 하나 더 쓸게요. 화자는 감탄을 해요. 여러분 감탄을 하려면 여러분 영탄법을 써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 지금 영탄법이 어디 들어가 있어요? 이 8행에 좋아라. 명령형이 아닌가? 명령형 아니야? 그럼 뭐야? 감탄용어미야 얘들아. 자 여러분 알아오라가 얘들아 명령형만 있는 게 아니야. 감탄용어미도 있어. 그러면 여러분 이게 영탄법이고 이게 감탄용어미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감탄형 어미가 이제 알아오라가 감탄형 어미를 쓰는 건 여러분 형용사일 때 써요. 예뻐라. 여러분 이건 내가 예쁘다라고 감탄하는 거지. 예뻐라 이렇게 명령하는 게 아니잖아. 예뻐라 내 감탄.
귀엽구나. 얘 귀여워라. 내 감탄이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얘는 형용사일 때 쓰는 방식이야. 그러면 여러분은 이게 동사인지 형용사인지 구분하면서 아 이게 영탄법으로 쓰였는지 명령으로 쓰였는지 구분할 수 있어야 돼. 자, 그 다음에 함께 있느라 해가 지는 줄 몰랐더니 씹니끼 푸른 안개 저녁빛을 재촉하네. 그러면 여러분 시간 가는 줄 몰라서 밖에 나와봤더니 저녁인데 얘들아 노을이 지고 여러분 이제 완전 밤이 되어가는 상황인데요. 그럼 약간 여러분 이게 완전 어두운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완전 밝은 것도 아니고 약간 여러분 어두스름한 여러분 그런 빛이거든요. 그러니까 노을이 거의 질 때쯤 약간 푸른빛이 도는 여러분 이 검은색 그때를 얘기를 해. 그러니까 이제 밤이 가까워지고 있는 거지. 그러면 여러분 밤이 가까워진 것을 알았어? 몰랐어? 몰랐어. 이렇게 시간이 지난지 몰랐거든. 그러면 이걸 몰랐다는 건 시간 가는 줄 몰랐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대부분 여러분이 뭐 할 때 시간 가는 줄 몰라요? 재밌는 거 할 때, 그치? 게임하든지 아니면 여러분 웹툰을 보든지 뭔가 친구들이랑 있을 때 재밌을 때 시간 가는 줄 모르잖아. 그럼 화자는 완전 만족하고 있다라는 거 알겠어 얘들아? 그래서 여기는 화자가 완전 만족이야 만족. 그러면 여러분 선생님 지금 몇 번째 행부터 쭉 읽었냐면 5번째 행부터 10번째 행까지 읽었잖아. 이게 뭐야 얘들아? 전이야. 왜냐면 내 그 기쁨의 즐거움의 감정이 가장 최고조가 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전 부분이라고 생각하면 돼. 자, 그러면 여기까지가 쭉 전이고 그럼 마지막 11, 12가 결 부분에 해당하겠지. 마무리야. 어떻게 마무리하는지 봐봐. 다시는 한계를 그리워하지 않아도 되리 스님의 눈빛이 한계보다 더 푸르르니까. 그러면 여러분 푸르르니 나는 여러분 여기 안 가도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럼 화자가 심경의 변화가 생긴 거네. 여러분 심경의 변화는 여러분 뭐라고 봐도 되냐면 여러분 그 인식의 변화라고 생각해도 돼. 왜 인식이 갑자기 변하냐면 여러분 기승전결은 그래프로 그리면 어떻게 생겨야지? 이렇게죠. 내용이 갑자기 반대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전, 다음, 결이 내용이 역접이 생겨야 되는 거지. 자, 신경의 변화는 여러분 한계 가고 싶다, 가고 싶지 않다. 가고 싶다였어. 그러면 여러분 가고 싶다에서 가도 된다, 안 가도 된다. 안 가도 된다. 이 말은 여러분 화자는 여러분 이 한계사에서 만난 이 스님에 대해서 완전히 만족을 했기 때문에 굳이 한계를 가지 않아도 되더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지. 그럼 자 여러분 11, 12번에 무슨 표현법 썼는지 하나 찾아봐. 여기 무슨 표현법? 도치예요. 맞아요. 이러면 자 저게 푸르르니 여러분 그리워하지 않아도 되겠네. 얘가 앞에 가 있어야 돼. 그래서 얘가 도치야. 그러면 여러분 도치는 여러분 대부분 뒤에 걸 강조하기 위해서 쓰는 거잖아. 그래서 화자가 스님의 이 눈빛에 얘들아 만족감. 여러분 스님과 얘들아 이렇게 것처럼 이런 우정을 나눈 거에 대한 만족 이걸 표현하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럼 여러분 뒤로 넘어가서 여러분 정리 한번 해볼게요. 자 여러분 표현법 한번 보세요. 자, 이런 표현법은 먼저 여러분 무슨 내용이 들어가야 되냐면 직유법을 쓰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 뭘 하고 있냐면 여러분 화자는 여러분 지금 두 번째 여러분 도치법을 써서 주제를 강조해주고 있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영탄법도 사용을 했고요. 자 그 다음 네 번째 여러분 고사 나온 거 알겠어요? 아까 내가 본 먹고 싶은 사람 있었잖아? 고사도 인용하고 있고 자 그 다음에 의문의 방식이긴 한데 여러분 선생님 설의법이라고 정리할 거야. 그래서 요거까지 이거 정리했니? 자 그러면 어휘는 따로 어려운 거 없으니까 여러분 꼭 기억할 내용 한번 봐주세요. 자 여러분 이거는 어떤 시상전개 방식을 사용을 하고 있냐면 기승전결을 사용을 한 거야. 자 그러면 여러분 기하고 승 부분은 1행부터 4행까지의 내용이거든. 근데 여기에 무슨 내용이 들어갔는지 한번 봐봐. 화자가 바라는 게 혹시 있어 얘들아?
있죠. 나는 여러분 그 사람처럼 본받고서 살고 싶다. 그리고 자기는 어떤 마음을 가지면서 살아가고 싶다? 자유롭게 살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 그러면 화자의 바라는 지향점이 있는 거야. 그러면 화자가 바라는 지향점도 있는데 이 지향은 그래서 우리는 다른 말로 이상이라고 하는 거고요. 근데 여러분 화자의 현실은 여러분 나를 얘들아 계속 뭘 해 얘들아 사회가 구속하고 제약하고 있었잖아. 그러면 여러분 이 현실은 나를 구속하고 있고 나의 바람은 자유롭게 사는 걸로 바래. 그러면 여러분 이성과 현실이 뭐가 되는 거야? 대조. 그럼 이걸 괴리라고도 하지. 그러면 여러분 이상과 현실의 대비라고 해도 되고 이거는 괴리감이 생기는 거고 여기서 여러분 뭐가 생기는 거냐면 여러분 지금 화자는 뭔가 만족이 안 되는 거야. 왜냐면 자유롭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결핍이 생기죠. 그래서 만족이 안 되는 상황을 결핍, 괴리감이야. 그리고 그걸 여러분 전을 보면 스님을 만나는 장면이 나오잖아. 근데 이 스님을 만났던 이 경험은 화자에게 얘들아 긍정적 경험이야, 부정적 경험이야? 되게 긍정적 경험이야, 그치? 이 긍정적인 경험을 하고 나니 이런 마지막 결부분에서 이러면 내가 답답해서 사실은 자유롭게 살아가지 못하고 사회의 억압 때문에 내가 답답함을 느끼고 있었거든요. 그 답답함을 해소하기 위해 한계로 가고 싶었던 건데 근데 여러분 스님을 만나니까 여러분 안 가도 되겠다고 생각해. 그러면 이때 화자가 이것 때문에 나타나는 답답함을 뭐 했기 때문인 거야? 해소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결은 긍정적인 경험으로 인해서 결핍을 해소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현실에 대한 답답함과 현실에 대한 부조리를 내 마음속에 그 답답함을 해소했기 때문에 그래서 결핍을 해소했다라고 보여주면 되는 거야. 그래서 이걸 기승전결의 방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어. 자, 여기까지 정리 다 했니? 그러면 여러분 앞부분으로 가서 50